안녕하세요. 83세 현역 의사 정성민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기력이 없으신가요? 계단을 오르기만 해도 숨이 차고 예전 같지 않은 체력 때문에 좌절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 고백하자면 저 역시 한때는 매일 아침이 두려웠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도 제 건강은 엉망이었거든요. 근육은 점점 빠져나가고 기력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동료 의사들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위로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50년 넘게 의사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연구한 결과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특별한 단백질 5가지를 꾸준히 섭취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단백질들이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비싸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중요성을 모르고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의료진들조차 말이죠. 저는 이 5가지 단백질의 비밀을 알게 된 후 제 식단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 결과 83세인 지금도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주말에는 등산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환자들 중에도 이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85세 김정숙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손주들과 뛰어놀 수 있게 됐어요. 이 나이에 이런 기적이 가능할 줄 몰랐습니다. 89세 박영호 할아버지는 이 단백질들을 섭취하기 시작한 후 15년간 복용하던 각종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건강 수치가 좋아졌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건강한 몸, 활기찬 일상, 꿈꾸던 노후 생활까지 말이죠. 하지만 정말 그래야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50년간의 의료 경험을 통해 발견한 이 5가지 단백질의 비밀을 알게 되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이 단백질들의 효과는 더욱 놀랍게 나타납니다. 더 많은 건강 비밀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제가 전하는 생명을 구하는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평생 연구하고 직접 실천해온 기적의 단백질 5가지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이상 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혹시 단백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고기, 달걀, 생선 정도를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많이 먹으면 좋다고 막연히 알고 계시겠죠. 하지만 저는 5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단백질은 종류가 중요하고 먹는 방법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가 어려워지니까 단백질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고기는 피하고 담백한 음식 위주로 드시죠. 이것이 바로 근육이 빠지고 기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제 진료실에 찾아온 77세 최명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몇 년 전부터 급격히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서울 정도로 다리에 힘이 없어요. 그분의 식단을 살펴보니 죽과 나물 위주의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고기는 거의 드시지 않고 계셨어요. 혈액 검사 결과 단백질 수치가 정상 범위 아래쪽이었습니다. 근육량도 같은 또래에 비해 현저히 낮았고요. 저는 그분께 제가 발견한 5가지 특별한 단백질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섭취 방법도 함께 말이죠.
놀랍게도 석 달 후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 저예요? 이제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어요. 친구들이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해요. 여러분,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입니다. 근육은 물론이고 피부, 머리카락, 손톱, 심지어 면역세포와 호르몬까지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아무 단백질이나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50년간의 연구를 통해 발견한 것은 특정 단백질들이 노화를 늦추고 생명력을 증진시키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콩입니다. 여러분, 콩을 단순한 식물성 단백질로만 생각하시나요? 저는 콩을 자연이 주신 완전한 약이라고 부릅니다. 콩에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이는 고기에 버금가는 완전한 단백질이라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콩의 이소플라본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갱년기 증상을 완화해주는 천연 호르몬 역할을 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73세 박순희 할머니의 놀라운 변화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10년 넘게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혈당 수치는 계속 오르내리고 혈압약도 점점 늘어만 갔죠. 선생님, 이 나이에 약만 늘어가니 정말 절망스러워요. 손주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저는 그분께 매일 콩을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드시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50년간 연구한 특별한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 콩을 하룻밤 충분히 불리세요.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건너뛰는데 이것이 바로 콩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원인입니다. 콩을 12시간 이상 물에 담가두면 소화를 방해하는 성분들이 제거되고 영양소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 삶을 때 소금을 조금 넣으세요. 소금이 콩의 단백질 구조를 부드럽게 만들어 소화를 돕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소화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필수입니다. 세 번째로, 콩을 삶은 물도 버리지 마세요. 그 물에는 수용성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녹아 있습니다. 국물로 활용하거나 밥을 지을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네 번째로, 매일 한 줌 정도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박순희 할머니는 이 방법대로 콩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어 보였지만 2달째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혈당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석 달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 담당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무슨 특별한 치료라도 받으셨어요? 수치가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나요? 6개월 후 그분은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당뇨약도 용량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피부가 윤기를 되찾고 머리카락도 건강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선생님,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 놀라요.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콩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콩이 왜 이렇게 놀라운 효과를 보이는지 아시나요? 콩의 단백질은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즉 혈당 조절을 도와주는 것이죠. 또한 콩의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콩의 레시틴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생성을 도와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치매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두 번째 기적의 단백질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생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선을 좋아하시지만 대부분 잘못 드시고 계십니다. 어떤 생선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79세 김철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몇 년 전부터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선생님, 어제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며느리 이름도 가끔 헷갈리고요.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요? 그분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뇌 검사를 해보니 뇌혈관 순환이 좋지 않았습니다. 혈관이 막히기 직전 상태까지는 아니었지만 뇌로 가는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혈관성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매일 등푸른 생선을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정어리 같은 생선들 말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드시라고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발견한 특별한 방법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 일주일에 최소 4회 이상 드셔야 합니다. 가끔 한두 번 드시는 것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이 우리 몸에 축적되어 효과를 나타내려면 꾸준한 섭취가 필수입니다. 두 번째로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튀기거나 고온에서 굽는 것은 피하세요. 오메가3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찜이나 조림 구이로 드시되 너무 오래 가열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생선의 내장까지 활용하세요. 많은 분들이 비린내 때문에 버리시는데 내장에 오메가3와 비타민이 가장 풍부합니다. 젓갈로 만들어 드시거나 국물을 우려내 드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로 다른 영양소와 함께 드세요. 특히 비타민이가 풍부한 견과류나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시면 오메가3의 산화를 막고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김철호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정확히 따라 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두 달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요즘 머리가 좀 맑아진 것 같아요. 어제 뭘 했는지도 기억나고요. 석 달 후 인지 기능 검사를 다시 받았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억력과 집중력 점수가 모두 정상 범위로 돌아온 거예요. 뇌혈관 검사에서도 혈류가 개선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손주들과 함께 독서도 하고 바둑도 둘 수 있어요. 가족들이 할아버지가 예전보다 더 똑똑해진 것 같다고 해요. 여러분, 등푸른 생선이 왜 이렇게 놀라운 효과를 보이는지 아시나요? 등푸른 생선의 풍부한 DHA와 EPA는 우리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이 성분들이 부족하면 뇌세포 간의 신호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는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뇌의 염증을 줄여주어 치매를 예방하고 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심지어 우울증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생선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크기가 큰 생선일수록 중금속 축적 위험이 있으니 중간 크기의 등푸른 생선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 기적의 단백질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달걀입니다. 여러분, 달걀을 그냥 평범한 식품으로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달걀을 자연이 만든 가장 완벽한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81세 정말순 할머니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몇 년 전부터 근육이 급격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 오르기는커녕 의자에서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화장실 가는 것도 혼자 못 하겠어요. 가족들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죽고 싶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근육량을 측정해 보니 정말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근감소증 진단 기준에 해당했고 이대로 가면 완전히 거동이 불가능해질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매일 달걀을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드시라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50년간 연구한 특별한 달걀 섭취법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 하루에 최소 2개씩 드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달걀을 피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달걀의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달걀 흰자와 노른자를 모두 드셔야 합니다. 흰자만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노른자에 콜린이라는 중요한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은 뇌 건강과 근육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로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완전히 익혀서 드세요. 반숙이나 날달걀은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약해지니 충분히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다른 영양소와 함께 드세요.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과 함께 드시면 달걀의 철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달걀 요리에 브로콜리나 시금치를 함께 넣어 드시라고 권합니다. 정말순 할머니는 이 방법을 정확히 따라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삶은 달걀 2개를 채소와 함께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것으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라고 의심하셨지만요. 한 달 후 작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 조금 덜 힘들어요. 2달째에는 더욱 뚜렷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석 달 후 근육량을 다시 측정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육량이 15% 증가한 거예요. 이는 80대에서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혼자서 시장도 가고 손주들 밥도 해줄 수 있어요. 친구들이 10년은 젊어졌다고 해요. 여러분, 달걀이 왜 이렇게 놀라운 효과를 보이는지 아시나요? 달걀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한 완전 단백질입니다. 특히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는 근육 합성을 직접적으로 촉진합니다. 또한 달걀의 콜린 성분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 생성을 도와줍니다.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은 물론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요. 비타민 D와 B12도 풍부해 뼈 건강과 신경계 기능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달걀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기적의 단백질을 함께 섭취해야 진정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적의 단백질은 견과류입니다. 특히 아몬드와 호두를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견과류를 간식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이는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견과류는 자연이 만든 최고의 영양 저장고입니다. 74세 이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몇 년 전부터 심한 건망증과 함께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경미한 관상동맥 협착과 함께 인지 기능 저하가 발견되었어요. 선생님, 요즘 장을 보러 나갔다가 뭘 사려고 했는지 까먹어요. 가슴도 자꾸 두근거리고 숨도 차고요. 혹시 치매나 심장병이 온 건 아닐까요? 심장 검사 결과 혈관에 플라크가 축적되어 있었고 뇌혈류도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높아질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분께 매일 견과류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거나 드시라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연구한 특별한 견과류 섭취법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 하루에 한 줌 정도씩 드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 과잉이 될 수 있습니다. 아몬드 15개, 호두 7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 양이면 하루 필요한 단백질의 10% 정도를 공급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 볶아서 드세요. 기름에 튀기거나 소금을 많이 친 것은 피하세요. 견과류에 좋은 지방산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호두는 가능하면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로 껍질째 드세요. 견과류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아몬드 껍질의 폴리페놀은 혈관 건강에 특히 좋아요. 많은 분들이 껍질을 벗겨서 드시는데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네 번째로 다른 식품과 함께 드세요. 견과류만 단독으로 드시지 마시고 과일이나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면 영양소 흡수가 더 잘 됩니다.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함께 드시면 견과류의 비타민 E 흡수율이 높아져요. 이영숙 할머니는 이 방법을 정확히 따라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아몬드와 호두를 사과와 함께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작은 것들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라고 하셨지만요. 한 달 후부터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가슴 두근거림이 줄어든 것 같아요. 기억력도 조금 나아진 것 같고요. 석 달 후 혈액 검사를 다시 받았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30% 감소했고 혈관 염증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인지 기능 검사에서도 개선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6개월 후 심장 검사를 다시 받았을 때 담당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혈관 상태가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나요? 무슨 특별한 치료라도 받으셨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이제 장 보러 가서도 헷갈리지 않아요. 가슴 답답함도 거의 없어졌고요. 작은 견과류가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견과류가 왜 이렇게 놀라운 효과를 보이는지 아시나요? 견과류에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과 함께 단일 불포 하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 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특히 호두에 들어있는 알파리놀렌산은 오메가3의 일종으로 뇌 건강에 탁월합니다. 아몬드의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여 혈관 노화를 늦춰줍니다. 또한 마그네슘이 풍부해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혈압을 조절하는 효과도 있어요. 이제 마지막 5번째 기적의 단백질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요구르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구르트를 단순한 간식으로 생각하시는데 이는 정말 큰 오해입니다. 요구르트는 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76세 최영희 할머니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몇 년 전부터 잦은 감기와 소화불량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한 달에 2~3번은 병원에 오실 정도로 몸이 약해져 있었어요. 선생님, 요즘 계절만 바뀌면 감기에 걸려요. 소화도 안 되고 변비도 심하고요. 면역력이 바닥난 것 같아요. 이러다 큰 병이라도 걸릴까봐 무서워요. 검사를 해보니 장내 유익균이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장은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가 집중된 곳인데 장 환경이 나빠지니 전반적인 면역력이 떨어진 거예요. 이런 상태로는 작은 감염에도 쉽게 걸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매일 요구르트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요구르트나 드시라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발견한 특별한 요구르트 섭취법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 당분이 첨가되지 않은 플레인 요구르트를 드세요. 시중에 파는 단 요구르트는 오히려 장내 나쁜 균의 번식을 도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맛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천연 꿀을 조금 넣어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루에 200ml 정도씩 꾸준히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매일 일정량을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유산균이 장에 정착하려면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해요. 세 번째로 식사 후에 드세요. 공복에 드시면 위산 때문에 유산균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드시면 유산균이 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어요. 네 번째로 다른 발효식품과 함께 드세요. 김치나 청국장 같은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유산균이 장 건강을 더욱 강화해 줄 거예요. 최영희 할머니는 이 방법을 정확히 따라 하셨습니다. 매일 점심 후 플레인 요구르트에 꿀을 조금 넣어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것으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라고 하셨지만요. 2주 후부터 작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변비가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소화도 예전보다 편해지고요. 한 달 후에는 더욱 뚜렷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하시더군요. 석 달 후 장내 세균 검사를 다시 받았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익균 수치가 3배 이상 증가했고 장 건강 지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6개월 후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계절이 바뀌어도 감기에 안 걸려요.
소화도 잘 되고 기운도 넘쳐요. 병원 올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여러분, 요구르트가 왜 이렇게 놀라운 효과를 보이는지 아시나요? 요구르트의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해 면역 세포의 활동을 촉진합니다. 특히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더스균은 병원균의 침입을 막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요. 또한 요구르트의 양질의 단백질은 면역 글로불린과 항체 생성에 필요한 원료를 제공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B12도 풍부해 뼈 건강과 신경 기능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5가지 기적의 단백질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콩, 등푸른 생선, 달걀, 견과류, 요구르트 이 5가지만 제대로 드시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5가지를 다 챙겨 먹기가 쉽지 않은데요. 어떻게 하면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저 역시 83세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5가지 단백질을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섭취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50년간 실천해온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일주일을 단위로 하는 순환 식단을 권합니다. 월요일은 콩의 날입니다. 아침에는 두부 한 모를 된장국에 넣어 드세요. 점심에는 콩나물 무침을 반찬으로 드시고 저녁에는 삶은 콩 한 줌을 밥과 함께 드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 콩 섭취량이 충분합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생선의 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구이나 조림으로 드세요. 일주일에 2번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자주 드시면 부담스러우니까요. 수요일과 토요일은 달걀의 날입니다. 아침에 달걀 2개를 완전히 익혀서 드세요. 삶은 달걀, 계란말이, 달걀찜 어떤 방법으로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른자까지 모두 드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은 견과류와 요구르트의 날입니다. 이 2가지는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견과류 한 줌, 점심 후에는 플레인 요구르트 한 컵,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82세 김상호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정확히 따라하신 분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먹어야 하나요? 라고 하셨지만 한 달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선생님, 처음에는 어려울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 별로 복잡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뭘 먹을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해요. 석 달 후 그분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 수치도 정상화되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15년간 복용하던 수면제 없이도 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약국 갈 일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가족들이 할아버지가 너무 건강해졌다고 깜짝 놀라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월요일에 콩을 못 먹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화요일에 콩과 생선을 함께 드시면 됩니다.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 하나 중요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 5가지 단백질을 한 끼에 조합해서 드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달걀 요리에 견과류를 뿌리고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는 거예요. 점심에는 두부 된장국에 멸치를 넣고 김치와 함께 드세요. 저녁에는 생선구이에 콩나물 무침을 곁들이고 식후에 견과류 몇 개를 드시면 완벽합니다. 이렇게 조합해서 드시면 각 단백질의 장점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콩의 식이섬유가 요구르트 유산균의 먹이가 되고 생선의 오메가3가 견과류의 비타민 E와 함께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는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실천하셔야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제 환자분들 중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몇 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까? 이 분들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용기와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87세 박영자 할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고 계셨습니다. 실명 위기까지 갔었죠.
하지만 이 5가지 단백질을 꾸준히 드신 후 6개월 만에 당화혈색소 수치가 9.2에서 7.1로 떨어졌어요. 안과에서는 기적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다시 신문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손주 얼굴도 선명하게 보이고요. 정말 감사해요. 84세 이동수 할아버지는 신부전으로 계단 한 층도 오르기 힘드셨습니다. 하지만 이 단백질들을 규칙적으로 드신 후 심장 기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어요. 이제는 매일 30분씩 산책을 즐기고 계십니다. 이제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 수도 있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는 91세까지 어떻게 이 단백질들을 드시고 있는지 말이에요. 제 하루 식단을 공개해 드릴까? 아침에는 삶은 달걀 2개와 두부 1모, 그리고 호두 5개와 아몬드 10개를 드십니다. 여기에 플레인 요구르트 1컵을 곁들여요. 이것만으로도 하루 필요한 단백질의 40% 정도를 섭취할 수 있어요. 점심에는 생선 요리를 중심으로 합니다. 고등어구이나 삼치조림을 주 3회, 꽁치나 정어리를 주 2회 정도 드시죠. 여기에 콩나물 무침이나 두부 된장국을 곁들입니다. 저녁은 가볍게 드시되 반드시 발효식품을 포함시킵니다. 김치, 청국장, 된장국 등을 통해 유산균을 보충하고 간단한 콩 요리를 추가합니다. 간식으로는 오후 3시경에 견과류와 요구르트를 드십니다. 이때 과일도 함께 드시면 영양소 흡수가 더 좋아져요. 이 식단의 핵심은 몇 끼마다 최소 2가지 이상의 단백질을 조합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달걀과 견과류, 점심에 생선과 콩류, 저녁에 발효식품들까지 자연스럽게 5가지가 순환됩니다. 하지만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30년 전에는 고기 위주의 식사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60세가 넘어서면서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각종 성인병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5가지 단백질 중심의 식단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쉽지 않았어요. 입맛도 다르고 요리법도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 달씩 하나씩 바꿔나갔습니다. 첫 달에는 콩 요리에 집중했고, 둘째 달에는 생선 요리를 늘렸어요. 셋째 달에는 달걀 요리를 다양화했고, 넷째 달부터는 견과류와 요구르트를 일상화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바꿔나가니 어느새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고 몸의 변화도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70대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건강이 더 좋아지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도 마시고요. 저는 91세인 지금도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고 더 건강한 식단을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60년간의 의료 경험을 통해 발견한 5가지 기적의 단백질에 대해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첫째, 콩은 완전한 식물성 단백질로 혈당과 혈압을 안정시켜 줍니다. 둘째, 등푸른 생선은 뇌 건강과 치매 예방의 핵심입니다. 셋째, 달걀은 근육 유지와 뇌 기능 향상에 탁월합니다. 넷째, 견과류는 심혈관 건강과 혈관 노화 방지에 최고입니다. 다섯째, 요구르트는 장 건강과 면역력 강화의 비밀 병기입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드셔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제가 91세까지 현역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단백질들 덕분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제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는 80대, 90대에 시작해서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신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좋으니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달걀 2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주에는 견과류를 추가하고 그 다음 주에는 요구르트를 추가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변화를 보여줄 것입니다. 3개월 후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건강한 모습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제가 다음에도 60년간의 의료 경험에서 얻은 더 귀중한 건강 비밀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주셔야 제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또한 여러분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노후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공유해 주시는 작은 실천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의 건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5가지 단백질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아침부터는 달걀 2개로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